4. 재배관리. 작물을 파종 후부터 수확할 때까지 작물과 재배 환경에 개입하는 인위적인 조치를 관리라고 한다. 작물 관리를 위해 지주 세우기 및 묶어주기, 잡초 관리, 멀칭, 바닥 덮기, 배토 등의 작업이 있다. 지주 세우기 및 묶어주기. 오이, 완두, 토마토 작물의 경우 독립적으로 지탱하지 못한다. 줄기가 길게 자라는 채소들은 스스로 자라도록 방치하게 되면 지탱하지 못한 채 쓰러지게 되므로 기주를 세우고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주 세우기 방법으로는 작물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작물 하나하나 버팀목을 하나씩 세워 줄기를 묶는 개별 지주 방법, 끈을 내려 끈으로 줄기를 지탱하도록 하는 방법, 또 작물을 열로 심어서 2 내지 3m 간격으로 지주를 세워 지주들 사이에 유인끈을 연결하여 세우는 방법, 지주를 A자 틀로 만들어 지탱해주는 방법, 롤로 말린 텐트를 줄기 길이가 일정 길이에 도달했을 때마다 펼쳐주는 방법 등이 있다. 지주 세우기 및 묶어주기를 통해 가꾸어지는 대표적인 작물로는 토마토, 고추, 가지, 완두, 멜론 등이 해당된다. 잡초 관리. 잡초는 작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작물에 직간접적으로 품질이나 수량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식물을 의미한다. 한 포장에서 재배 대상이 되는 작물 이외의 모든 식물을 잡초라고 본다. 잡초 제거는 전문 농업인이나 주말 농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로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작물이라도 경우에 따라 잡초가 되거나 안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클로버의 경우 모기야지에서는 훌륭한 목초이나 잔디밭에서는 유해 잡초가 될 수 있다. 잡초가 작물에 유해한 이유는 흙 속의 물과 비료를 서로 흡수하기 위해 경쟁하며 햇빛을 서로 받으려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한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서 종자를 뿌리고 싹이 트는 약 1개월가량은 집중적으로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잡초를 뽑지 못한 경우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작물 재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작물 씨앗이 싹틀 때 잡초인지 작물 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작물의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한다. 잡초 관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힘을 가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물리적 방제 이외에도 곤충이나 식물원균 등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 제초제를 활용하는 화학적 방제, 하나 이상의 방제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종합적 방제가 있다. 멀칭. 멀칭은 포장 토양의 표현을 집, 퇴비, 건초 등을 활용하여 덮어주는 것. 토양의 표면을 집, 퇴비, 건초 등을 활용하여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토양 수분의 중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멀칭에 필요한 재료에는 비닐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 밖에도 집, 우드칩, 바크, 부직포, 야자매트 등도 사용된다. 멀칭을 통한 효과는 대표적으로 작물의 생육 촉진, 한해의 경감, 동해의 경감, 잡초 발생 억제, 토양 보호, 과실의 품질 향상 등이 있다. 1. 생육 촉진.
멀칭을 통한 보온 효과로 인해 보통 재배에 비해 생육이 촉진되어 촉성 재배에 널리 이용된다. 벼의 육모, 답전작의 감자 재배, 채소 재배, 땅콩 재배 등에 활용된다. 이 한 해의 경감, 토양 수분 증발이 억제됨으로써 건조를 방지한다. 3. 동해의 경감, 맹류 등의 월동 작물을 퇴비나 비닐 등을 덮어주면 동해가 경감되는 효과를 갖는다. 4. 잡초 발생 억제, 잡초 종자의 경우 호강성이 많아 멀칭을 하게 되면 발화가 억제되며 발화한 잡초도 생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갖는다. 5. 토양보호, 멀칭을 실시하면 바람 또는 물 등으로 발생되는 토양 침식을 줄여주거나 방지할 수 있다. 6. 과실 품질 향상, 과체류 포장에 멀칭을 통해 과실이 청결하고 신선해지는 효과를 갖는다. 배토, 배토는 작물의 생육기간 중에 골 사이나 포기 사이에 흙을 포기 밑으로 구름과 두둑하게 덮어주는 것을 말하며 북주기라고도 불린다. 배토 실시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 방법이나 횟수, 시기에 차이가 있다. 배토를 통한 효과는 1. 옥수수, 수수, 맹류 등이 바람에 쓰러짐 방지. 2. 담배, 두류 등에서 새뿌리 발생 조장. 3. 감자, 괴갱의 발육 조장 및 광에 노출되어 녹화되는 것을 방지. 감자, 괴갱의 발육 조장 및 광에 노출되어 녹화되는 것을 방지. 4. 당근 수부 착색을 방지. 5. 파, 샐러리 등은 연백화를 목적. 6. 토라는 둥구 억제와 비대성장 촉진. 7. 과습기 배수에 효과 및 잡초 방지 효과 등이 있다. 5. 생육 조절, 채소, 과수, 수목 등의 작물 재배에 있어서 식물체의 생육 형태를 인공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재배상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과수, 관상수목, 과체류 등은 생육 형태의 조절이 필수 작업으로 되어 있다. 스스로 곱게 자라지 못한 작물의 경우 작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형 조성 및 가지 절단 등의 작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육 조절 관리를 위해 정지 및 유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작물은 개화 및 결실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과실이나 종자를 재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실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실 조절 관리를 위해 적엽, 적화 및 적과, 봉지 씌우기 등의 작업이 있다. 적엽, 적화 및 적과, 봉지 씌우기 등의 작업이 있다. 가정지, 정지는 과수 등을 자연적 생육 형태가 아닌 인공적으로 수형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된 정지 방법으로는 전정, 적심, 순자르기와 저가, 눈따기, 적엽, 잎따기가 있다. 전정은 정지를 목적한 가지절단, 복잡하거나 오래된 가지절단 등 가지를 잘라주는 것을 의미한다. 전정의 주 효과로는 목적하는 수형을 만드는 것, 전정의 주 효과는 목적하는 수형을 만드는 것, 죽은 가지나 병충해 피해 입은 가지 등의 가지 등의 제거를 통해 튼튼하고 새 가지로 갱신함으로써 좋은 생육 결과를 얻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적심, 순지르기는 원줄기나 원가지의 순을 질러 생장 억제 및 곁가지 발생을 유도하여
작물의 개화, 착과, 착엽을 조장한다. 적심은 주로 과수, 과채류, 목화, 두류 등에서 실시한다. 저가, 눈따기. 저가, 눈따기는 작물의 눈이 트려고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눈을 손끝으로 따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포도나무, 토마토, 담배 등에서 실시된다. 나 유인. 유인은 과채류에서 줄기나 덩굴을 인위적으로 다르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인은 잎과 주기를 적절하게 유인함으로써 밀식이 가능하고 서로 겹치는 것을 막아 수강량을 높이고 작업하기 좋게 만들어준다. 노지 재배에서는 주로 파이프 등의 지지용 자재를 활용하여 유인하는데 이때 하나씩 세우거나 2개 이상을 합쳐 세우고 그물이나 끈을 활용하여 유인한다. 시설 재배의 경우 주로 가는 철사나 유인용 끈을 시설 내부 천장에 매달아 유인한다. 다 적화 및 적과. 적화는 결실 조절을 위해 과수 등에 있어서 개화수가 너무 많은 경우 꽃마구리나 꽃을 솎아 따주는 작업을 말한다. 적과는 척과수가 너무 많은 경우 유과를 솎아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적화의 적과를 손으로 직접 작업하기도 하지만 식물 생장 조절제도 활용된다. 과수는 많은 꽃과 어린 열매가 달리는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꽃눈부나 촉진, 과실비대, 착색이나 당도 증진 등의 효과를 갖는다. 또한 어린 과실들은 조기 낙과라고 하는 생리적 낙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낙과 기간 이후 최종 적과를 하는 것이 좋다. 봉지 씌우기. 봉지 씌우기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수 재배에서 적과 후 과실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의미한다. 봉지 씌우기를 통해 1. 검은 무늬병, 심식나방, 흡축성 나방 등의 병충해로부터 방제. 검은 무늬병, 심식나방, 흡축성 나방 등의 병충해로부터 방제. 2. 외관이 좋아짐. 3. 사과 등에서 열과 방지. 4.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아 상품성이 좋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수확기까지 봉지 씌우기를 하게 되면 착색이 불량해질 수 있으며 가공용 과실의 경우 비타민 C 함량이 낮아지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6. 번식관리. 작물의 번식관리는 크게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으로 구분된다. 작물의 번식관리는 크게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으로 구분된다. 유성번식. 유성번식은 종자가 중요한 번식 수단이므로 종자번식이라고 불린다. 유성번식은 종자번식이라고 불린다. 유성번식은 번식 과정에서 성이 관여하기 때문에 수정 과정에 따른 개체부터 화분을 받아 수정 여부에 따라 자가수정 및 타가수정으로 구분된다. 유성번식은 자가수정 및 타가수정으로 구분된다. 자가수정 작물로는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완두콩, 강낭콩, 부추, 잠두, 오이, 호박, 수박, 셀비어 등이 포함되나 타가수정 작물로는 배추, 무, 파, 양파, 당근, 시금치, 쑥갓, 단옥수수, 메리골드, 페투니아 등이 포함된다. 무성번식. 무성번식은 감자의 덩이 줄기나
고구마의 덩이 뿌리처럼 영양기관을 직접 번식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양번식이라고 한다. 또한 영양번식은 크게 고구마의 괴근과 같이 모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 및 분리된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연 영양번식법과 포도, 사과, 장미 등과 같이 영양체의 재생 및 분생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인공적으로 영양제를 분할하여 번식하는 인공영양번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인공영양번식의 종류에는 분주, 삽목, 취목, 접목, 분구로 구분된다. 표, 인공영양번식의 종류. 분주, 포기 나누기는 모주에서 발생한 흡지를 뿌리가 달린 채 분리하여 번식시키는 방법. 분주 시기는 화합이나 개화 시기에 따라 결정한다. 봄철 3월 하순에서 4월, 여름철 6월에서 7월, 가을철 9월 상순에서 9월 하순으로 구분. 땅나무, 머위, 아스파라거스, 토당귀, 박하, 모시풀, 작약, 석류, 나무딸기 등. 삽목 꺾꽂이는 모체에서 분리해낸 영양체 일부를 알맞은 곳에 심어서 뿌리를 내려 독립개체로 번식시키는 방법. 삽목은 삽수 준비, 삽목용 상토 준비, 밝은 촉진제 처리, 삽목 온도와 습도 조절, 이식순으로 실시. 삽목 후에는 온도, 습도, 광 등과 같은 환경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초본성 작물, 삽목 환경과 삽수 크기가 적당하면 어느 시기에 삽목하여도 좋다. 목본성 작물, 삽목 시기 선택이 매우 중요. 상록 식엽수 4월 중순, 상록 한렵수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 낙엽가수 3월 중순. 취목, 휴무지는 식물의 가지, 줄기의 조직이 외부 환경 영향으로 부정근이 발생하는 성질을 활용하여 식물의 가지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고 흙에 묻는 등 조건을 조성하여 발근시킨 후 잘라내어 독립적으로 번식시키는 방법. 휴목은 식물체 일부에서 뿌리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삽목에 가까우나 모식물에서 발근하여 한 개체로서의 형태와 기능성을 갖춘 부위를 잘라 떼어낸다는 것이 삽목과 다르다. 휴목은 대량 증식이 어렵고 번식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온실용 원해식물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하고 노지용 원해식물은 봄철 싹이 트기 전 또는 6월, 7월 사이에 실시한다. 외성 사과대목 추목은 봄에 실시하고 이식은 늦가을 또는 다음에 봄에 실시한다. 접목은 두 식물의 영양체를 형성층이 서로 유착되도록 접합함으로써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교류되어 독립된 개체를 형성하는 방법. 접목은 작물의 내병성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좋은 신장성과 초세가 강해 양수분의 흡수력이 강화되며 수확기를 앞당기고 수량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 온대 목본성 원해식물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 사이, 대목의 수액이 움직이는 눈이 활동할 때, 여름 접목은 8월 상순에서 9월 상순 사이 실시. 박하채소, 과식가채소와 같은 초본성 채소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우 나이가 접목에 적동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분구. 분구 알뿌리기는 지하부 줄기, 뿌리 등이 비대해진 구근을 번식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근의 경우 완전한 개체로 발달할 수 있는 번식기관이라면서 종자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구근은 인경, 구경, 괴근, 근경 등의 종류가 있으며 분구는 구별 분리하여 번식하는 분리법과 여러 개로 절단하여 번식하는 절단법으로 구분된다. 구근은 인경, 구경, 괴근, 군경 등의 종류가 있어. 그래서 분구는 구를 분리하여 번식하는 분리법과 여러 개로 절단하여 번식하는 절단법으로 구분된다. 인경, 짧은 줄기에 양분이 지정된 두꺼운 잎이 빽빽하게 붉은 땅속 줄기로 마늘, 양파, 백합, 튤립, 수선화 등. 인경은 짧은 줄기에 양분이 저장된 두꺼운 잎이 빽빽하게 붙은 땅속 줄기로 마늘, 양파, 백합, 튤립, 수선화 등. 구경은 줄기 아랫부분이 양분을 저장해서 부푼 것으로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어 등. 괴근은 지표면 가까이에 분포하는 뿌리가 비대한 것으로 고구마, 마, 달걀. 근경, 땅속이나 지표면에 수평으로 자라는 줄기로 칸나, 대나무, 잔디, 숙근 아이러스 등. 다 식물 재배 활동 후 치유적 의미. 치유적 농업 프로그램에서 시행되는 재배 활동인 파종하기, 솎아주기, 이식하기, 번식하기, 겨순 따기, 유인하기, 수확하기 등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치유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파종하기. 파종은 종자를 땅속에 뿌리는 것을 말한다. 씨앗의 파종을 통하여 생산을 시작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파종은 생산적이고 시작의 의미를 가지는 활동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인간의 삶 및 심리적 요인이 통합되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럽게 밭과 마음을 가꾸기 위한 계획과 시작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여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대상자의 삶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솎아주기, 솎음. 식물 재배에서 솎아주기는 어떤 식물을 없애 남아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넓히거나 가지에 촘촘히 달린 과실의 일부는 따서 남은 과일이 더 크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 파종을 통해서 새싹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기에 생산량보다 조금 더 심은 후 튼튼한 하나의 개체에 보다 풍성하고 필요한 공간과 양분을 주기 위해 덜어내는 작업이다. 작물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와 영양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므로 대상자는 수확물을 획득하게 된다. 솎아주기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성장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덜어내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번식하기. 번식은 생식을 통하여 생물이 자기 자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식물은 살아있지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광, 수분, 양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생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손을 퍼뜨리기도 한다. 번식의 종류는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종자 번식은 생명체의 기본이다. 새로운 개체의 탄생과 증식,
많은 개체수 번식, 개화에 많은 시일이 걸림으로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고 대상자가 식물 후 생육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물 후 기관, 조직, 세포가 완전한 식물체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인 전체형 성능을 가지고 있어 지구상의 식물 분포가 가장 넓고 많다. 영양 번식은 모 식물체에서 분리, 독립의 의미가 되어 밝은 환경, 새로운 환경의 적응, 독립된 생활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번식을 통하여 모 식물체의 영양과 생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번식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이식하기. 이식은 식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것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이동만이 아닌 작물 재배의 효용화를 위해 실행한다. 특히 넓은 공간으로 이식은 공간 확보를 통한 충분한 수분 및 영양분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이식을 통해 줄기나 이부 웃자람을 억제할 수 있다. 이식 때 뿌리가 잘려 새로운 뿌리가 많이 나와 오히려 생육이 좋아지게 하여 수확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미 생육이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잡초, 병충해,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 이식은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뿌리가 잘려 뿌리 몸살을 하기도 하지만 뿌리가 잘리는 상처와 시련, 아픔을 통해 더 많은 뿌리를 발생시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역량을 믿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보는 것에 대한 의미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식물체의 노력과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5. 겨순 따기. 겨순 따기는 저가로 겨울을 지난 눈에서 잎이나 줄기가 나오려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눈을 따주는 것이며 애가를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하는 조작이다. 이 조작으로 식물체의 영양과 호르몬의 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주축, 특정한 가지, 꽃, 잎 혹은 과실 또는 지하부, 덩이뿌리 등의 발생과 발육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겨순 따기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겨순 따기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에 원줄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곁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한 곁가지의 제거에 대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생산물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곁가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으며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스스로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하여 곁가지 제거의 결정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6. 유인하기. 유인하기는 통기성을 좋게 하고 수확과 기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줄기나 덩굴의 위치를 유도하는 작업이다. 가지나 덩굴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인해주면 밀식이 가능하고 줄기와 잎이 겹치는 것을 막아주어 광을 받기 용이하며 병의 발생과 가시의 부패가 적고 수확도 편리한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또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좁게 심어도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다. 유인을 위해서는 네트 유인, 끈과 고리 또는 집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덩쿨 식물의 경우 식물 그 자체만으로 성장이 활발하게 자란 것이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게 된다. 나의 성장이 있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고 이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내 안의 줄기와 잎이 겹쳐서 밀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7. 수확하기. 수확은 재배한 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확은 지금까지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성취감이란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내적 의욕,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느낌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과제를 해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니첼레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정의한다. 첫 번째 방식은 비교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 즉 기술이 향상되었다거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유능한 느낌이 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비교 기준이 타인이 되는 경우 능력감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잘해야 하며 동일하게 잘했을 경우 남보다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성취감 또는 자기 성취감은 변화하는 세계와 현실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나가 아니라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 또는 나의 의지와 결정의 주관자로서 나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기성 성과물이 아닌 작물을 파종해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친 생육 전반에 식물을 관리하는 작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기다림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나의 수고와 노력에 따른 성과물은 나 자신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의 가치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실습 1. 재배관리 유형별 활동의 치유적 적용. 파종하기. 활동. 마음속에 심고 싶은 씨앗 파종하기. 준비물. 씨앗 4가지, 5가지. 방법. 1. 다양한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의 파종법을 알아본다. 2. 각 씨앗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본다. 예시, 강남콩, 책임감, 상추 나눔, 열무 미소, 보리 열정.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1.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고 싶은지 생각해본다. 2. 뿌린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며 앞으로 씨앗이 자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3. 미래를 계획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본다. 솎아주기. 활동. 나의 역량 범위 넓히기. 준비물. 솎아낼 화분의 식물 또는 일부 새싹. 방법. 강하고 중심에 위치한 새싹을 찾아낸다. 이 필요하지 않은 새싹을 솎아준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1.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본다. 발전적 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분의 요소를 생각해본다. 나의 발전에 덜어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번식하기. 활동. 가정문화의 존중. 준비물. 삽목 식물. 민트 종류 허브. 방법.
1.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허브, 민트 한 마디를 잘라준다. 2. 상토가 있는 화분에 잘라낸 삽수를 꽂는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우리 가족의 평범한 가치와 소중한 가족 문화를 생각해 본다. 부모님 또는 나의 양육 형태와 교육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우리 가족의 문화 중 존중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 또 이식하기, 활동, 변화에 대해 적응, 준비물, 지금 화분보다 조금 더 큰 화분, 상토, 이식 전 식물. 방법,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낸다. 새로운 화분에 식물을 옮겨주고 상토를 채워준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나의 발전을 위해 조금 힘들지만 잘라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나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다음, 겨순 따기. 활동, 나의 장점, 단점 인정하기. 준비물, 겨순 따야 하는 식물, 가위, 칼. 방법, 식물의 겨순의 위치를 파악한다. 도구를 선택하여 겨순을 따준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나의 중심점의 중요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한다. 장점을 더욱 살려가기 위한 행동과 단점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다음, 유인하기. 활동,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준비물, 식물 끈, 집게, 망 등. 방법, 준비한 식물에 적당하게 유인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한다. 도구를 이용하여 식물을 이끌어 지탱하도록 한다. 대상자와 함께 의미 나누기.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내가 가장 기대고 싶은 순간, 그리고 기대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실습 2. 종자 파종 및 육묘 실습. 1. 실습의 시. 실습명. 종자 파종 및 육묘 실습. 소요시간 1시간. 목표, 식물 종자의 특징에 따른 발화 환경을 이해한다. 식물별 종자의 파종 시기를 알아본다. 순서, 7220 플러그 트레이에 상토를 채운다. 상토가 채워진 플러그 트레이에 직접 깊이로 종자를 파종한다. 적정 깊이로 종자를 파종한다. 종자 파종 후 복토를 알맞게 한다. 종자 파종과 복토 후 관수한다. 재료 자료, 해소 또는 화해 종자, 상추, 시금치, 배추 등. 플러그 플레이 7220 상토, 멀칭 비닐, 유기질 퇴비, 복합 비료. 채소 모종은 가지, 오이, 고추 등. 기기 장비 공구, 모종삽, 물 뿌리개. 안전 유의사항, 농기구 사용 시 주의. 팁, 육모용 상토 종류와 육모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종자 크기에 따른 트레이 크기 선택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실습 3. 일항 조성 및 멀칭 실습. 실습의 시 실습명, 일항 조성 및 멀칭 실습. 소요시간 1시간. 목표, 일항 조성 방법과 멀칭의 활동법을 익힌다. 토양 조성 방법과 비료 성분을 이해한다. 순서, 구획을 정하고 토양의 유기질 퇴비와 복합 비료를 적정량 살포한다. 삽과 갱이를 이용하여 뒤집기와 고르기 등으로 토양을 정지한다. 골일항과 평일항을 만든다. 2인 1조로 비닐 멀칭을 실시한다. 재료 자료, 플러그 플레이 7220 상토, 멀칭 비닐, 유기질 퇴비, 복합 비료. 기기 장비 공구, 삽갱이, 모종삽, 물 뿌리기. 안전유의사항, 농기구 사용 시 주의. 팁, 작물별 일항의 조성 방법을
대상자들에게 설명한다. 농기구 사용 시 기구 특징을 설명하며 각 활동, 땅 고르기와 뒤집기, 고랑 만들기에 따른 사용법을 익히도록 한다. 4. 모종 심기 및 관리 실습. 실습명, 모종 심기 및 관리 실습. 소요 시간 1시간. 목표, 모종으로 심어야 하는 식물을 이해하고 모종의 선택 방법을 알아본다. 식물 성장에 따른 작물의 제식거리를 이해한다. 순서, 각 작물별 제식거리를 결정하고 비닐에 구멍 내기. 각 구멍에 모종 옮겨 심기. 심는 깊이와 독토 주의. 모종 아주 심기 후 관수하기. 재료 자료, 플러그 트레이 7020 상토 멀칭 비닐 2기질 대위 복합 비료. 기기 장비 공구, 삽갱이, 모종삽, 물 뿌리기. 안전유의사항, 농기구 사용 시 주의. 팁, 종자로 파종해야 하는 식물을 대상자 설명한다. 모종 이식 후 시비 방법을 알려준다. 1- 작물 재배 후 환경관리. 작물의 일생은 여러 생육 단계를 거치며 양적 생장에도 변화를 겪는다. 이때 작물에 가장 알맞은 환경 조건을 규명하고 그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하여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작물 재배 시 환경 관리를 위해 식물 영양과 생육 관계, 기상 환경 및 토양 환경의 조절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식물 영양과 생육. 1. 생장과 발육. 작물 생육에 있어 키가 크는 것을 신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생장은 잎, 줄기, 뿌리와 같은 영양기관의 양적 증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협의로 해석될 때는 영양기관의 양적 증대인 영양생장과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양적인 생장을 멈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식생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작물이 아생, 분열, 화성, 등숙 등의 과정을 통해 체내 질적 재조정 작용이 생기는 것을 발육이라고 한다. 작물의 생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이다. 작물 발육 후 여러 가지 단계적 양상을 발육상이라고 하며 작물이 순차적인 여러 발육상을 거쳐 발육이 완성되는 것을 상적 발육이라 한다. 영양생장 성적 발육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영양기관의 발육 단계인 영양적 발육 또는 영양생장을 거쳐 생식기관의 발육 단계인 생식적 발육 또는 생식생장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를 화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화성의 유도에는 특수환경, 온도와 일장이 관여한다. 화성의 유도에는 특수환경, 온도와 일장이 관여한다. 이 양분 흡수, 작물을 분석하면 약 60여 종 원소가 도출되는데 이는 이러한 원소들이 작물 생육에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토양 중에는 각종 무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작물 생육에 영양원이 되므로 작물에 따라 그 함량을 알맞게 할 필요가 있다. 가 필수 원소, 작물 생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원소를 필수 원소라고 한다. 필수 원소는
탄소, 탄소, 산소, 산소, 수소, 수소, 질소, 질소, 인, 칼륨, 칼륨, 칼슘,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황,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및 염소 등의 16가지 원소를 말한다. 탄소,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공급되고 나머지는 토양 성분 중에서 공급되는데 탄소, 산소 및 수소의 3원소를 제한 13원소를 필수 무기원소라고 한다. 필수 원소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및 황 등 9원소는 다량으로 소요되므로 다량원소라고 하며 철, 망간, 아연, 구리, 올리브덴, 붕소, 염소 등 7원소는 미량만 공급해도 되기 때문에 미량원소라고도 한다. 필수 원소 중에서 토양 중 자연 함량으로 부족하여 인공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비료요소라고 한다. 비료요소로는 질소, 인,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붕소, 아연, 주소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인공적인 공급이 가장 필요한 요소인 질소, 인, 칼륨, 비료의 3요소라고 한다. 질소, 인, 칼륨, 비료의 3요소라고 한다.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추가하여 비료의 5요소라고 부른다. 무기양분 흡수. 작물의 무기양분 흡수는 입에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뿌리에서 흡수되며 주로 금모, 뿌리털에서 이루어진다. 무기양분 흡수율은 양분의 종류에 따라 이동성이 달라지는데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황산 등은 이동성이 크다.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은 이동성이 중간이며 칼슘과 붕소는 이동성이 낮다. 제이동성이 큰 양분의 결핍증은 하위엽으로부터 나타나지만 이동이 어려운 양분은 상위엽, 경정부 및 과실 등에 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다 무기양분 결핍 증상. 무기양분은 종류별로 체내에서 담당하는 생리적 기능이나 흡수 및 이동성이 다르다. 무기양분이 결핍되면 오래된 입에서 결핍 증상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입이나 생장 지점 부근에서 결핍 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다음에 표, 무기양분 결핍 증상. 구분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 식물체의 90 내지 98% 차지하며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유기물 구성 억제. 탄소, 산소, 수소. 식물체의 90 내지 98%를 차지하며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유기물 구성 억제. 질소, 엽록소, 단백질, 효소 등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하위엽에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화공류 분해를 저해. 그 다음에 인, 세포액 분열 조직, 효소 등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뿌리 발육자의 어린잎이 암록색이 되고
둘레에 갈변이 생기며 심할 경우 황화하고 결실이 져야 된다. 칼륨 여러 효소 반응의 활성제로 작용하며 결핍 시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가 약해지며 이부 끝이나 둘레의 황화, 하이어브 족이 낙엽 현상을 보여 결실이 져야 된다. 칼슘 세포막 중간막의 구성 원소로 결핍 시 뿌리나 눈의 생장점이 붓게 변해 죽게 됨. 황 원형질과 식물체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엽록소 형성 억제, 질 고정 능력자, 세포 분열 등이 억제된다. 마그네슘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황백화 현상, 종자 성숙 저해, 줄기나 뿌리의 생장점 발육 저해. 철 호흡요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어린입에서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며 마그네슘과 함께 엽록소 형성 감소가 된다. 망간 여러가지 효소 활성을 높이는 원소로 결핍 시 인맥에서 먼 부분이 황백화되며 화국류에서는 새로운 줄무늬가 생긴다. 붕소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적용하는 원소로 결핍 시 분할 조직 괴사 발생, 체정 재배 시 수정, 결실이 나빠지고 콩작물의 근류 형성 및 질소 고정 제외되고 사탕무 속썩음병, 순무 갈색 속썩음병, 사과의 측가병 등을 유발한다. 붕소는 속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적용하는 원소로 결핍 시 분열 조직 괴사 발생하고 체종 재배 시 수정, 결실이 나빠지고 콩과작물의 근류 형상 및 질소 고정이 저해되고 사탕무의 속썩음병, 순무 갈색 소금병, 사과의 축가병 등이 유발한다. 아연 효소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적용하는 원소로 결핍 시 황백화, 괴사, 조기 낙엽 등을 초래한다. 구리 산화효소의 구성요소로 결핍 시 단백질 형성 저해되며 잎 끝이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 고사한다. 몰리브덴 질산하는 효소의 구성원소로 결핍 시 이부 황백화, 모자이크병, 유사 증세, 콩작물의 질소 고정력 저해 초래. 염소 광합성 작용과 무르 광분의 촉매 작용을 하는 원소로 결핍 시 어린잎이 황백화되고 전 식물체의 유조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에 환경 조절 관리. 작물 재배를 위한 환경 관리를 위해 기상 환경은 온도, 광선, 공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기 환경에는 공중 습도, 탄산가스 분포 및 바람 등을 포함한다. 1. 온도 환경 조절. 식물의 생리대사는 온도 영향을 받는다. 작물은 생육 저온이 있고 저온까지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작물의 생리대사가 빠르게 증가하며 저온 이상 고온에서는 온도 상승에 따른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또한 작물별로 생육 저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절별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육이 가능한 온도를 조절하여 관리해야 한다.
가 온도의 작물의 대사작용. 온도에 따른 작물의 대사작용으로는 광합성과 호흡, 양분의 흡수 및 이행, 증산, 휴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온도에 따른 작물 대사작용으로는 광합성과 호흡, 양분의 흡수 및 이행, 증산, 휴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 광합성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생육 저금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은 감소한다. 호흡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저금보다 높아지면 호흡 속도가 오히려 감소한다. 양분의 흡수 및 이행과 관계. 양분의 흡수 및 이행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며 저온 이상인 경우에는 호흡을 하지 못함으로써 탄수화물 소모로 인해 양분 흡수가 감퇴한다. 증산과의 관계. 증산은 작물로부터 물을 발산하는 중요한 기작으로 온도 상승을 통해 작물의 증산을 증가시키며 온도에 따른 작물의 체온 유지 역할을 한다. 휴면과의 관계. 작물의 휴면은 온도와 매우 밀접하며 열대 지역과 같이 기온이 높은 지역의 작물은 일반적으로 휴면이 없거나 휴면의 깊이가 매우 낮은 편이다. 작물별 유효 온도. 작물에 따른 종류별, 생육 단계별로 생육 저온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재배되는 작물이 다르며 노지에서 생육 적기에 재배해야 하는 것이 일종의 온도 환경 조절이다.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를 유효온도라고 하고,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를 최저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장 높은 온도를 최고온도라고 한다. 이에 따른 작물별 주요 온도는 표와 같이 구분된다. 표, 작물의 주요 온도. 여름 작물 최저 온도가 10 내지 15도. 여름 작물 최저 온도는 30에서 35도. 여름 작물 최고 온도는 40에서 50도. 겨울 작물 최저 온도는 1에서 5도. 겨울 작물 최저 온도는 10에서 25도. 겨울 작물 최고 온도는 30에서 40. 고추, 토마토, 수박의 최저 온도는 10에서 15도. 최저 온도는 25도. 최고 온도는 35도. 배추, 상추, 딸기의 최저 온도는 4에서 5도. 최저 온도는 17에서 20도. 최고 온도는 25에서 30도. 튤립, 수선 등 최저 온도는 10도. 최저 온도는 15에서 18도. 최고 온도는 20도. 야자식물류 최저 온도는 15에서 18도. 최저 온도는 25에서 30도. 최고 온도는 35에서 40도. 선인장류 최저 온도는 10에서 15도. 최적 온도는 30도. 최고 온도는 50도. 열대식물류 최저 온도는 10도. 최적 온도는 25도. 최고 온도는 30도. 다 변온관리. 식물은 지역간의 기온차에 따라 생육 저온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변온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간에는 저온이 높고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주간에는 저온에서 활발하게 광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야간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호흡이 억제될 수 있도록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노지의 기온은 주야간 온도차가 있으므로 생육 적기에 재배하게 되며 밤과 낮의 온도가 조절된다. 이 광환경 조절. 광환경은 작물의 광합성, 화학 분화, 화색 발현, 종자 발화 등에 관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온도 환경을 조절하여 작물의 여러 가지 생육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작물별로 광포화점이나 적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육이 가능한 광환경을 조절하여 관리한다. 광과 작물의 대사작용. 광환경에 따른 작물의 대사작용으로는 광합성, 증산작용, 호흡작용, 개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광에너지를 받아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뿌리가 흡수한 물을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 과정이다. 녹색 식물은 광을 받아 엽록술 형성 및 광합성 수행을 통해 유기물을 생산한다. 이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작물이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상승하여 증산이 촉진된다. 또한 광합성에 의해 동화물질이 축적되면 공변세포의 상투압이 높아짐에 따라 흡수가 조장되며 가공을 열어 증산을 조장한다. 호흡작용. 광은 광합성으로 호흡기질을 합성하여 호흡을 증대시킨다. 또한 벼, 담배 등 C3 식물은 광에 비해 직접적으로 호흡이 촉진되는 광호흡이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 굴괄현상. 식물의 한쪽에 광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에 옥신의 농도가 낮아지고 반대쪽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의 생장 속도가 빨라져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광성이라 한다. 착색, 광이 없을 경우 엽록소 형성이 제외되고 다망색 색소인 에티올린이 형성됨에 따라 황백화 현상이 유발된다. 신장과 개화. 신장은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의 광에서는 작아진다. 자외선의 투과가 적은 그늘 조건에서는 도장하기 쉽다. 또한 광조사가 좋은 환경에서는 광합성이 촉진되고 탄수화물의 축적이 증가하여 화학 형성이 촉진되는 효과를 갖는다. 작물별 생육 광도. 작물별로 종류에 따라 광포화점이 다르며 이를 기준으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구분된다. 음지식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광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내음성이 강하다. 1. 양지식물. 과채류 밭과 콩과 가지과 딸기, 또 양배추, 배추, 결구상추, 무, 당근, 양파, 옥수수, 고구마, 감자, 마 등이 해당된다. 음지식물. 비결구성 잎채소, 마늘, 생강, 파, 부추, 토란과 아스파라거스, 머위 등이 해당된다. 다 광관리. 일반적인 노지 재배는 적기에 파종하여 재배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다. 다만 노지 경우 광도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형적으로 그늘이 지지 않는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세식 밀도 조절.
정지, 저기압, 유인 등의 재배 기술은 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일항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경사지는 등고선 경작이 유리하나 평지는 수강량을 고려하여 일항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수량 증가 효과가 있다. 3. 공기 환경 조절. 대기는 대체로 일정한 비율의 성분이 분포되어 있으며 질소가 약 79%, 산소는 약 21%, 이산화탄소는 0.03% 및 기타 수증기, 먼지, 연기, 각종 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와 작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작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하며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작용을 이루어진다. 또한 질소 고정균에 의해 대기 중 질소가 고정되며 대기 중 아항가스 등의 유해 성분은 작물에 직접적 유해작용을 한다. 이 밖에도 토양산소 부족은 토양 내 환원성 유해물질 생성의 원인이 되며 토양산소의 변화 및 바람은 작물 생육에 여러 방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육이 가능한 공기 환경을 조절하여 관리한다. 대기와 작물의 대사작용. 대기 환경에 따른 작물의 대사작용으로 호흡작용, 광합성작용, 생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호흡작용.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감소하거나 이산화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광합성 작용.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광합성 속도가 낮아지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보다 높으면 식물의 광합성이 증대된다. 3. 생장. 밀, 완두, 해바라기 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대로 암중 발화를 촉진한다. 공기 환경 관리. 산소의 경우 대기 중 약 21%를 차지하므로 특별히 조절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뿌리 활력 감소 및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어 종자 발화 또는 양수분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근교, 공장지대나 교통이 혼잡한 도로변에서 작물 재배하는 경우 대기 오염 물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기환경 관리를 위해 적절한 바람은 대기 성분을 균형 있게 유지하게 되며 군락 상태의 작물 주변에 탄산가스 공급 및 유해가스 제거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증산작용과 더불어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작물에 해를 미치지 않는 정도의 적절한 바람의 영향을 갖도록 방풍시설이나 방풍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토양 환경 조절. 토양은 작물 재배의 수량을 지배한다. 또한 토양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모든 성질이 작물의 생산량을 지배하는데 이를 지력이라고 한다.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지력 조건을 토양 비옥도라 하기도 한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 환경의 조건을 조절하여 관리해야 한다. 재배 적지. 토양의 물리적 환경으로 토양군을 밀접분토, 저온수분, 통기성 등이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화학적 환경으로 토양 반응, 유기물, 무기양분 등의 동태, 그리고 생물적 환경으로 토양 내 각종
미생물의 소유물 등이 작물 재배에 직간접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지 토양 종류를 고려하여 적지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지 토양을 분류하면 표와 같이 사토, 충적도, 홍적도, 화산토로 구분한다. 표, 산지 토양의 분류. 사토. 사토는 강변이나 해안에 있는 모래땅으로 경작을 통해 표토가 부식되고 점토가 다소 함유되어 있으나 심토는 자갈이 섞인 모래가 대부분이다. 척박하고 하늘을 잇기 쉬우며 토양 침식이 심하여 점토에 객토, 유기물을 주어 토상을 개량할 필요가 있음. 관수가 가능하면 시비에 유리하고 과체류와 무, 배추를 조기지으면 유리하다. 충적토. 충적토는 하천 유역에 상류로부터 토사가 운반되어 퇴적된 토양이다. 주로 사질양토 또는 양토로서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농가 밭 중 어느 쪽으로 이용 가능하다. 무, 당근, 우엉 등의 근체류를 많이 재배할 수 있다. 홍적토. 남쪽 구릉지 등에 많이 분포된 토양으로 오랜 세월 염기가 용탈되어 산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유기물이 부족하여 척박한 점질토가 대부분이다. 배수성을 높이고 유기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토양을 개선하여 조소무와 당근 재료를 재배할 수 있다. 화산해토. 흙이 가볍고 배수가 양호하며 알미늄 함량이 높음, 무, 당근, 우엉과 같은 근체류 재배에 적당함. 토양과 작물의 생육.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은 작물 생육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 우선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생육 간의 관계에 있어 토성과 토양 구조, 토양 수분과 통기성, 그리고 토양 온도가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토성과 토양 구조, 토양 수분과 통기성, 그리고 토양 온도가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토양의 화학적 환경의 생육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토양 반응 및 염류 집적이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1.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작물 생육. 토양의 물리적 환경인 토성, 토양 수분과 통기성 및 토양 온도는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 관리가 요구된다. 표.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작물 생육 간의 관계. 토성과 토양 구조. 토양 입자는 입경 크기에 따라 자갈, 모래, 점토로 구분하며 이들 분포 비율을 토성이라고 한다. 토성은 점토 함량에 따라 사토 12.5% 이하, 양토 25%, 식토 50% 이상으로 구분하며 그 중간 것을 각각 사양토 및 식양토라고 함. 토성에 따른 작물의 생육 반응으로 사질 토양에서는 생육이 빠른 대신 쉽게 노화하며 생산물은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저장성이 약함. 반면
사질 토양에서는 생육 속도가 느린 대신 노화가 늦고 생산물의 조직이 치밀하여 저장성이 커집니다. 토양 수분과 통기성. 토양의 3상, 고상, 액상, 기상에서 고상을 제한 나머지 입자와 입자 사이에 형성되는 토양 공국에는 물과 공기가 분포된다. 토양 수분이 알맞아야 작물의 생육이 좋으며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한해가 나타나고 과다할 경우 습해, 수해가 발생한다. 토양 온도. 토양 온도는 자상부 생육 저금보다 낮고 적지온의 폭이 좁아 대체로 15에서 20도씨 범위. 작물의 적지온은 종류, 품종 및 대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생리적으로 15도씨 이상 요구되며 20도씨 부근에서 양수분 흡수가 가장 좋음. 지온이 낮으면 호흡이 저하되어 작물의 뿌리 생장과 기능이 억제됨. 노지에서는 저온기에 흑색 플라스틱이나 멀칭, 고온기에는 집 멀칭이나 반사 필름을 이용한 멀칭으로 지온 조절이 가능하다. 이 토양의 화학적 환경과 작물 생육. 토양 비용은 가장 중요한 토양의 화학적 성질로서 작물 생육에 영향력이 크다. 또한 염류 형태로 과도하게 토양에 집적되어 나타나는 염류 집적의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야 한다. 따라서 토양의 화학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 관리가 요구된다. 표. 토양의 화학적 환경과 작물 생육 간의 관계. 토양의 반응. 토양 반응은 토양 용액 중에 수소이온 농도, 즉 산도를 의미하며 pH로 반응 표시를 한다. 비료 종류의 토양의 pH는 영향을 받는데 과인산 석회 같은 산성 비료 또는 중성 비료 사용 시 pH는 낮아짐. 식물 생육에는 pH 6에서 7 범위가 적정하고 강산성 pH 5 이하이나 강알칼리성 pH 9 이상에 알맞은 식물은 거의 없음. 토양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회와 함께 유기물 사용이 있음. 석회는 소석회, 탄산석회를 사용하며 산성 토양에는 고토석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시에 다량의 석회를 사용하면 인산이 불용화되기 쉽기 때문에 인산 비료를 함께 사용한다. 퇴비 등은 토양의 완충작용을 증대시키고 알루미늄 용출을 억제시켜 토양 반응을 조절한다. 토양의 산성에 대한 작용의 적응성은 다음과 같다.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극히 강한 작물, 벼, 밥벼, 귀리, 루핀, 토란, 감자, 기장, 땅콩 등.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강한 작물, 메밀, 당근, 옥수수, 목화, 오이, 포도, 수수, 호박, 딸기, 토마토, 밀, 조, 고구마, 담배 등.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약간 강한 작물, 유채, 피, 무 등. 파겠지?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약한 작물, 보리, 클로버, 양배추, 근대, 가지, 삼, 겨자, 고추 등.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가장 약한 작물, 엘펠퍼, 콩, 팥, 시금치, 사탕무, 샐러리, 부추, 양파 등. 염류 집적.
식물 재배 시대의 토양에서 염류가 표층에 집적되어 여러 피해가 발생함. 염류 집적은 토양 수분이 적고 산성 토양일수록 심함. 염류 집적의 원인은 다비 재배, 토양 개량제 및 개분 등의 연용 등에 있고,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에 의한 양분 흡수 및 식물 생육이 억제되며 잎은 녹록색을 띠고 잎이 선단부터 타들어가 죽게 됨. 염류 직접 예방을 위해 비료 종류 선택, 식이량과 식이법 합리화, 유기물 사용 등이 필요함. 다 토양 환경 관리. 작물 재배에 적합한 최상의 토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경운과 정지, 증경, 관수 및 시비 등의 토양 환경 관리 작업을 실시한다. 1. 경운과 정지. 경운은 굳을 땅을 가렵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지는 경운 후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작물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이랑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작물 재배 시 다밥이나 빈번한 관수로 인해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거나 염류 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운이 중요하다. 경운 시 땅을 깊게 파서 갈아주는 것이 좋으며, 경운 후에는 흙덩이를 부수고 적절히 구역한 뒤 배수로 만들어 이랑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랑 조성은 배수를 좋게 하고 파종이나 제초, 소금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증경 배토. 증경은 경작 시 표면을 가볍게 긁어 파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표토 경화를 막아 토양의 통기성 증진 및 관수, 침투, 용이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배토는 작물 재배 시 경작지 표면의 흙을 구루 주변에 모아주는 것으로 잡초 및 도곡 방지, 방풍 대책, 맹화 억제, 추비 복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관수. 3. 관수. 관수는 적정 토양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경작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방법으로는 점적관수, 전면관수, 고랑관수, 살수관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 점적관수는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수에 의해 표토 유실 및 경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